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1년 6월 5일에 지방직 9급 시험이 있었죠. 자, 환경과학 개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어떤 그 차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A 책형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이제 환경학개론 1번 문제 보면은 이제 주파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주파수의 단위로 옳은 것에서 단순히 이게 단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의 어떤 그 개념, 주파수, 그다음에 뭐 파장, 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알고 있으면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소음 진동에서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2번 문제 이제 pH를 이제 알고 있는가, pH에 대한 어떤 정의, 사실 pH로도 좀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 이런 문제는 기능사에서 정도, 기능사에서 1번, 2번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적조의 원인, 일반적인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가 재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3번이 정답이거든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가 발생해도 평소와 같이 사료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조의 개념만 알면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4번에 이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유지 기준, 요거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법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특히 대기 환경에서 실내 공기질의 유지 기준 항목과 그다음에 권고 기준 항목 바뀔 때마다 계속 제가 업로드를 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20년, 그러니까 2019, 20 이렇게 21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법령이 좀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COD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약품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약품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약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기사, 산업기사에서도 사실 COD 시약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을 이제 좀 전공을 했다, 이제 환경공학을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학 다닐 때 사실 이거 실험을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안 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COD의 어떤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을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이고 이런 거는 이제 건너뛰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6번 문제 조류,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아까 3번 문제처럼 적조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미생물 쪽 쉽게 이것도 좀 맞출 수 있고, 7번 문제 폐기물 쪽에서 그래도 살짝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고형화 처리가 처리 기술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나 많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만, 그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보려면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유기중합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고,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열섬 현상이거든요. 열섬 현상.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환경 공학 개론인데, 이거는 여름에 뉴스만 잘 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 내 공원이나 호수 지역에 자주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죠. 여름에 더우면 공원이랑 호수로 사람들이 잠이 안 와서 가요. 왜? 거긴 시원하거든. 그죠? 9번 문제, 저는 이 9번 문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 이 말 그대로 이 공학적인 접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적인 접근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 9번 문제가 굉장히 좀 좋은 문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PM10과 PM2.5 요거 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직경,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개념을 좀 알면 이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빨리 손으로 푸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비화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태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서 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도 좀 괜찮은.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면은 프로판가스에 필요한 산소 기체 부피거든요. 자, 이 연소 계산인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반응식만 잘 세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소음 진동에서 한 문제 또 더 나왔어요. 소음 진동을 사실은 좀 많이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나오거든. 그리고 그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 소음 진동과 관련된 1번과 12번 문제는 제가 강의할 때도 좀 주의 깊게 설명을 했고, 또 소음 진동 파트 자체에서도 중요하다 생각될 정도의 딱 그 문제들이 나왔어요. 적절하게. 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번 해수의 담수화. 이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지문이 전체적으로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문제 특성이 뭐 물론 뭐 한두 개 좀 긴 건 있는데, 이 지문이 짧은 게 좀 약간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근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물론 해수의 담수화에 대한 그 개념 요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상수도 시설 기준, 하수도 시설 기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치면은 기사의 이제 상하수 계획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12번의 그 소음 진동도 아까 그 환경기능사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파트의 어떤 그 보기가 몇 개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내가 기사를 준비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쉽게 갈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삼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14번 문제. 이게 굳이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 좀 냈어야 했는가,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온도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섭씨 온도, 절대 온도 두 가지. 화씨 잘 안 씁니다. 미국에서 쓰지. 랭킹 온도라고 했는데, 랭킹 온도가 뭐냐면 화씨의 절대 온도예요. 이것도 거의 이거는 진짜 저도 이 실무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냈어.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출제를 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화씨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제 플러스 때 1번이 제일 높은 온도니까 1번 썼다 하면은 이제 맞는데, 랭킹 온도가 나왔습니다. 15번 마찰 손실 수도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유체 흐름과 관련해서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 15번 문제도 아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퀄리티 있는 어떤 그런 문제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혼합된 어떤 상태에서의 그 혼합점에서 농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또 혼합 농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중간에 뭐 처리장이 있다거나 해서 처리 효율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축이라든지 어떤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위도 똑같고 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요거 이제 발열량과 관련된 건데, 정답 보기만 까다로워요. 나머지는 이제 개념을 좀 잘 공부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답 보기가 약간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정답이 아닌 확실하다라는 거 골라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CO3와 관련해서 노르말 농도 구하는 건데요. 지문이 길죠? 요 지금 이번에 회차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3줄짜리 지문이에요. 그런데 지문은 길지만 뭐 그냥 단위 환산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이에요. 이게 이제 반응 차수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내고 싶었나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기를 못 쓰잖아요. 당연히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1차 반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고. 근데 얘는 0차를 냈어요. 0차 반응을 냈어요. 이거는 내가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0차 반응을 이제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20번 20번 문제가 이 1번부터 20번 중에 가장 까다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법규인데요. 이거는 얘를 공부를 안 하면 얘는 못 풀어요. 그래서 종이, 유리, 용기, 플라스틱, 제초 쭉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알아야지만 합니다. 자, 우리가 법에는 그 상위 법령이 있고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요거는 제가 그 문제풀이 하는 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안 내고 그 밑에서 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작년 문제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환경과학 개론이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뭐냐면 법규 문제가 많이 나거든. 나는 이렇게 법을 이런 데서 많이 내? 이거 완전 변호사 뽑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로 법규 문제가 줄어들면서 하나는 그래,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했는데 이 20번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이제 한 문제 차이로 사실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 1번부터 19번까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게 몇 문제 물론 이제 까다로우면서 이제 생각 한번 봐야 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쉬운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공학의 어떤 오염물질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오염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오염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그 오염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그 오염물질을 어떻게 내가 저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방지 기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공정시험 기준.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한을 할 것인가, 규제를 할 것인가, 법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단계가 거의 쭉 하나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좀 나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론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개념, 정의에서 그다음에 방지 기술 쪽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개론을 이야기할 때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에서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 하면 수년 전에는 이러한 어떤 문제, 어떤 경향을 좀 보이진 않았는데 이러한 그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에서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할 때 그 내용들 반영해서 공부를 강의를 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은 진실이에요.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오염물질의 어떤 정의와 특성에서 그거를 이용한 처리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응용되거나,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일정한 복이나 이런 것들이 기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출제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달달달달 기출만 풀어도 되는 어떤 기사, 산업기사 시험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3번 문제 해수의 담수화 방법이거든요. 해수의 담수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담수화할 때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이 4가지가 있는데 가능하지 않은 게 딱 하나 보이거든요. 왜? 얘는 이걸로 처리가 안 돼. 이게 있어요. 이런 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고 깊이 있게 정의와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여도 그 어떤 단어의 의미와 주어진 문제의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이거 1, 2년 안에 안 끝나요. 이 포인트들만 잘 짚어서 그거를 연결시켰을 때 그게 공부의 완성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2022년을 준비하신다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을 한번 뒤에 배경에 띄워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잘. 물론 뭐 테스트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뭐 저도 저의 어떤 수업을 듣고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면은 너무나 좋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시작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